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낙하산 인사 의혹 다시 한번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강령을 주도했던 인사를 교수에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떤 얘기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할 때 들었던 이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가요. 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유사한 이 강령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민노당 최고위원이었던 최규엽 씨입니다. 근데 이 최규엽 씨 요즘 뭐 할까요? 알아보니까요. 지난해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강의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면 서울시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낙하산 인사로 온 거다. 지금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최기엽 교수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북 부안 출신이에요. 네. 고려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출신이고요. 대학생 시절부터 학생운동 굉장히 매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민노당 창당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노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2011년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출마를 했다가 중도에 사퇴를 하죠. 예.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박원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갑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에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이 되죠. 이것 때문에 혹시 보은성 인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뭔가 강의를 하긴 하겠네요. 뭔 강의를 하고 또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고려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졸업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립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목이요. 현대사회와 불평등입니다. 현대사회와 불평등? 네, 이것만 들으면 야. 꼭 사회학과 강의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도거동문학과와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지금 현대사회와 불평등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또 월급도 상당하더라고요. 매월 450만 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정현 기자가 설명해 준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이력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네. 첨언을 드리자면 민노당 자주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2001년에 방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방북이요? 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국보법 위반 혐의죠. 그거로 인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정력도 있습니다.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최규엽 씨의 교수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규엽 씨의 경우야말로 저는 이분이 여기에 이 개건 교수로 채용이 돼 있는지조차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다양한 정치 경력 말씀하신 정치 경력과 더불어서 또 사회단체의 다양한 현장 경험, 또 한신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서의 경력도 있었고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립대학교에서 했던 것이지. 강령개정위원장을 맡아서 그 진보적 민주주의국을 취급을 하긴 했지만 내가 옛날에 다 통합진보당 다 잊어버렸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계약직 이거 뭐 내년에 지금 강의 맡길지 안 맡길지도 모르겠어요. 내 유일한 생존 수단인데 좀 봐주십시오. 지금 두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하태원 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은 난 몰랐다 일단 얘기를 했어요. 네. 몰랐다. 자, 서울시장이 모를 수 있는 위치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진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저희들 취재나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시립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학사 운영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뜻인데 너무 많은 교원을 임용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 오리발 내미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도장을 찍어야지 임용이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물러나서 선거위원장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분이 시립대 교수로 가는 거를 서울시장이 몰랐다. 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자신의 당선에 어떻게 보니까 야권 통합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할 때잖아요. 그럴 때 그런 바람을 타고 어쨌든 표를 몰아준 사람인데 기억을 못한다. 저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막 들어왔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또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를 중도 사퇴하고 박원순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최기엽 씨를 서울시립대 교수로 채용한 것은 후보자 매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그러네요. 자, 정태원 변호사. 네. 지금 사후에 어쨌든 자리를 하나 준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전혀 대꾸한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선거법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후보자에게 예. 금전이나 금품 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은 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약속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제공을 한 사실은 지금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자리를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정적인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그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해서 예. 나중에 줬다고 한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고 사퇴할 당시에 그런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관계없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결국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사퇴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의심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야권 단일화에 그때 당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야권 단일의 명분을 가지고 사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다 보긴 쉽지 않을 텐데요. 아마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